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을 했는데 그저께 새벽, 목요일 새벽 마감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5%로 둔화가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 의사록에 올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소식에 의외로 하락 마감을 했고, 또 어제 마감 때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발표로 또 지수가 또 반대로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날에 하락폭이 커졌었다가 하락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2% 하락 33,886, 또 대형주 위주 S&P 500지수가 0.21% 하락 4,137, 4,100을 넘은 상태입니다. 또 기술주 중심이죠. 나스닥 지수 0.35% 하락 12,123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5% 하락해서 3,000이 넘은 상태 3,070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식 투자에서 안전하고 좋은 투자 방법인 정액 적립식 투자 방법, 이 장점이 뭔가 하면 매달 같은 금액으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수량을 조금밖에 못 삽니다. 주가가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량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지표에 의해서도 오를 것 같지만도 결국에 보면 떨어져서 하락 마감을 하고, 떨어질 것 같은데도 또 상승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문가도 알 수 없는 것을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가격을 맞춰서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많이 사서 쫓겠죠.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수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는 말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히 정액 적립식으로 주가가 얼마이든 관계없이 매달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주가가 올랐으면 조금밖에 못 사. 주가가 내렸으면 떨어졌으면 많이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꾸준히 몇 년을 모으게 되면 수익률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빅테크주들 오늘 보면 혼조세를 보였어요. 시가총액 1위, 2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을 하고 알파벳, 아마존, 메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기차주들은 테슬라가 어제는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또 0.48% 하락해서 $185. 특히 리비안, 루시드가 둘 다 6%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전기차주들은 강세로 마감했어요. 반도체주들은 엔비디아가 1% 이상 상승하고 TSMC, ASML, 삼총사 다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제2의 테슬라라고 주목받았어요. 리비안, 루시드. 일제히 이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고비용 부담과 추가 현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63달러에서 무려 15달러로 대폭 낮추고, 추천 의견은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주가 폭락 방아쇠를 당기게 됐습니다. 리비아는 6.89% 폭락 13.38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기록한 사상 최저치 12.58달러에도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 루시드는 2023년 1분기에 1,406대의 전기차를 고객에 인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 2,000대에 크게 못 미친 것입니다. 루시드의 성적표는 지난 분기와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입니다. 2022년 4분기 인도량이 1,932대. 이거에 비교하면 27%나 감소했어요. 작년 4분기에 1,932대였는데 올 1분기에는 1,406대예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에 앞서서 리비안이 최근 발표한 1분기 전기차 생산량, 또 고객 인도량은 모두 지난해 4분기보다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성장할 이 잠재력을 인정받던 루시드와 리비안 등의 이 전기차 스타트업이 모두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지금 고전하고 있는 추세예요. 두 전기차 신생기업이 저조한 실적을 올리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세계 주요 시장에서 여러 차례의 이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와 리비안 등의 이 후발주자에 더욱 어려운 경쟁 환경을 주고 있어요. 루시드와 리비안은 모두 전기차 사업 진출 초기 단계 아닙니까?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전기차 판매에서 수익성은 테슬라가 1등이지 그 외에는 별로,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 확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연히 가격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전기차 판매가를 내려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단행한 대규모 인원 감축도 루시드의 재무 상태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루시드는 최근 전체 직원 가운데 18%에 달하는 1,3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비안 역시 아직 전기차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에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어서 실적과 재무 구조를 단시간에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드와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 이 달성하는 길은 갈수록 지금 험난한 길입니다. 또 오늘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실적을 발표한 JP모건 좋은 실적 나왔습니다.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두 시장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이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7%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은 예상대로 좋았습니다. 시티그룹의 주가도 2% 이상 올랐어요. 다만 웰스파고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0.3%가량 하락 중이고 JP모건의 주가 급등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도 3%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에 발표됐죠? 엊그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어요.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연준은 오는 5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은행 불안에도 은행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점도 추가 금리 인상에다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준이 역대급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해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여파가 소비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 이후 소비 심리는 더 나빠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둘러싼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5월 초 회의에서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을 78%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오르고 있죠. 며칠 전에는 그것이 0.25% 올릴 것이 70%였는데 지금 7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초의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 변수는 있는 것입니다. 5월 초 다음 달 외에 또 6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또 일각에서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다시 금리 인하, 여름 이후에 0.25%씩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발 금융위기로 오히려 대형 은행의 예금은 증가하고 있어요.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금융주들은 실적들이 좋았어요.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을 하회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하락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는 1% 하락한 것으로 발표됐어요.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0.5% 하락을 2배 상회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2월 소매 판매는 0.4% 감소해서 0.2% 감소로 상향 수정을 됐는데 미국의 소비는 2월에 이어 3월에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소비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소비의 감소는 경기 둔화 우려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시간대가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시간 대학 조사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내년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거시지표가 은행권의 깜짝 실적 호재를 덮으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는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S&P 500과 나스닥도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